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 준비와 실기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필기시험 준비는 필기시험은 60점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합격률이 80% 가까이 된다는 건 나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은 일주일 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인터넷에 있는 기출문제 있어요. 기출문제 한 10개 정도 출력해가지고 그거 계속 풀어보고요. 틀리는 문제는 체크해서 구글링해서 좀 찾아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합격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이 문제는 실기시험인데 실기시험이 합격률이 44%잖아요. 그 난이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4%면 나머지 56%는 놀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으나 어렵고 또는 이제 공부 방법이 잘못됐거나 또는 이제 셀프 스터디로 혼자 한다고 해가지고 좌충우돌하고 잘못된 방향을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 긴장해서 알고 있는 거를 뭐 틀리거나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격 사항들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레이아웃을 못 만들거나 슬라이드를 못 만들거나 까다롭죠. 자, 그래서 본인이 이제 1년에 4번 시험 있는데 본인이 보는 시험, 실기시험 기준으로 3달 전에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달은 HTML, CSS, jQuery에 대한 이론을 어느 정도 중급 가까이는 숙지하시는 게 좋고요. 중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초급에서 중급 사이는 이론에 대한 부분은 숙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달은 모듈 제작, 모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레이아웃, 내비게이션, 슬라이드, 탭 메뉴, 모달. 자, 이렇게 돼 있는 모듈들을 종류별로, 타입별로 다 만들어 보고 연습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달에는 알고 있는 이론 그리고 만들어 본, 만들 수 있는 모듈을 통합해서 이제 12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12가지 타입에 접목시켜서 컨비네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본을 계속 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3달을 꼬박 준비를 잘 하셨다라면 실기시험도 어쨌든 실기시험도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뭐 80점, 90점 맞아야 붙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스케줄로 준비하시면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서 포토샵 디자인 작업은 얼마나 해야 하죠?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서 포토샵으로 이미지 편집하는 작업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이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코딩하는 거, HTML, CSS, jQuery, 퍼블리싱이 이제 목적인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면은 굉장히 비중이 적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미지 편집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이미지 크기, 이미지 저장, 그리고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를 얹어가지고 뭐 간단한 이미지 만들고, 그리고 텍스트로 만드는 로고. 자,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실기시험 보러 가시면 수험자 제공 파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용할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텍스트 파일, 그리고 원본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포토샵으로 골라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만 보시면 되니까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통해서 기초적인 것들 정도만 숙지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지만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본인이 모의고사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포토샵 디자인 작업이 쉽지만 간단하지만 실수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이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아요.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 인터넷 자료를 통해 혼자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불안합니다. 왜냐면은 인터넷에 있는 자료는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는 뭐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 초보자, 일반인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 코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초보자들이나 입문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코드가 많아요. 어려운 코드도 많고 예를 들어 코드 2줄, 3줄, 한 3줄 되는데 그거를 한 줄이면 충분하고 또는 안 써도 되는 것들까지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의 코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슬라이드를 못 만들면 다른 거 다 100% 만들어도 실격이잖아요. 근데 슬라이드를 jQuery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슬라이드도 종류가 3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jQuery 코드도 3종류예요. 자,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고 간명하고 이해가 좋은 코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평소에도 버벅거리고 힘든데 시험 보러 가서는 뭐 거의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고 간명한 코드로 잘 공부하시고 훈련하셔야지 고득점으로 합격하고, 그리고 합격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어요. 자,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을 합격했어요. 인터내셔널 블로그에 있는 거 달달달달 외워서. 자, 그렇게 외워서 합격했는데 이게 실무에서 실제로 뭘 해야 될 때 쓸 수 있나요?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돼요.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쉽고 간명한 코드로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이 뭐 돈이 안 들고 그런 형태로 공부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강의를 듣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듣거나 하는 인풋이 들어가셔야지 성공적인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기시험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고득점으로 합격할 필요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자, 왜냐면 첫 번째는 예를 들어 60점 언저리에서 합격되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실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 첫 번째 이유고요. 확실한 합격을 위해서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은 있는데 실제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60점 언저리 60점 넘긴다고 뭐 야매가 표준말은 아니지만 60점 넘긴다고 공부하는데 그냥 좀 전에 질문에서처럼 딸딸딸 외운 거예요. 본인이 이해도를 높여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외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은 있는데 실무에서 실제로 뭔가 해야 될 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자격증이 있는 만큼 그 자격증이 있는 만큼 실력도 그만큼 갖춰져야지 취업하실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거의 어드밴테이지, 그거의 어떤 장점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자격증이 있는 만큼 잘 해내고 잘 적응을 해야 회사 생활도 잘 적응하고 직업 전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기시험 60점 목표로 하시면은 불안하기도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득점이라면 최소 80에서 90점 사이는 맞으셔야 돼요. HTML, CSS, jQuery는 어느 정도 해야 합격할 수 있나요? HTML은 당연히 기본을 충실히 학습하셔야 되고요. 뭐 코딩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HTML은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CSS는 핵심 사항을 학습하고 항상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CSS 수업 때 제가 가르치다 보면 알고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거는 알고 있지만 반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jQuery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발을 하는 jQuery가 있고 개발자들의 jQuery, 그리고 퍼블리싱을 하는 퍼블리셔의 jQuery, 상호작용을 하는 jQuery. 예를 들어 상호작용이라는 게 뭘 눌렀을 때 뭐가 뜨고 또 뭘 눌렀을 때 뭐가 닫히고 뭘 눌렀을 때 나타나고 뭘 눌렀을 때 뭐가 사라지고,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jQuery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jQuery 중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jQuery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훈련하시고 학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HTML, CSS, jQuery 다
할 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역시나 CSS 파트죠. 굳이 퍼센트로 나누면 HTML이 30%, 그리고 CSS가 50%, jQuery가 한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수로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초급은 안 되고요. 중급 가까이는 오셔야지 고득점으로 안전하게 실기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 보시면 쉬운 코드로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는데, 퍼블리싱 코드라는 게 뭐 다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퍼블리싱이라는 거는 HTML, CSS, jQuery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고 또 외워야 되는 것들도 많아요. 단계적으로 보면 HTML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CSS 핵심적인 부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jQuery는 HTML과 CSS를 핸들링하는 거기 때문에 HTML, CSS를 모르면 jQuery도 쓸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쉽고 간명한 코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제작할 수 있는 거고, 이해하면서 제작하는 사람은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복귀가 돼요. 왜냐면 이제 실기시험 볼 때 인터넷 찬스가 없잖아요. 인터넷 랜선을 뽑아 놓고 인터넷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머릿속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의 어떤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본인이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시험이라는 게 긴장하기 마련이니까 실수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쉽고 간명한 코드로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는 선에서 공부하고 계속 훈련하고 시험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아니죠.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고, 예를 들어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곧바로 취업의 기회와 경쟁력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 같지만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나 자격증 있으니까 이제는 어디든 취직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웹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코딩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가봐야 A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B 회사에서 똑같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급여도 똑같고. 그러면 굳이 B로 옮길 이유는 없는 거예요. 힘들고 짜증나도 그냥 A에 있는 거죠. 그런데 퍼블리싱 능력, 그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을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퍼블리싱 능력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자신감도 생기지만 이제 디자인뿐만 아니라 웹페이지를 본인이 퍼블리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취업의 기회, 이직의 기회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면허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운전을 본인이 잘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시작할 수 있고 도로에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에 나간다고 운전면허 있다고 해서 뭐 골목길, 고속도로 쌩쌩 꼬불꼬불 이런 길들 잘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운전 계속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운전 실력이 느는 거죠. 곧 나중에 운전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웹 관련, 퍼블리싱 관련으로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 생긴 기회 속에서 열심히 하고 본인을 훈련해 나가면 이제 퍼블리셔로 계속 자리를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취업의 기회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을 고득점으로 맞으셔야 해요.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없어도 실력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뭐 그렇긴 한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잘하는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잘하는 건지 그런 기준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 직업에는 사실 끝이 없죠.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준하는 실력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회사 면접을 가서 저 이력서에 써놨겠죠.
뭐 HTML, CSS, jQuery 퍼블리싱 할 줄 알아요. 근데 회사 면접 가서 회사에서 컴퓨터, 노트북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는 건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 정도에 준하는 실력은 확실히 공식적으로 갖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관련 관에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정부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게 HTML, CSS, jQuery 곧 퍼블리싱 코딩을 공부하고 그 퍼블리싱 코딩 실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동기를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을 좋은 점수로 따야지 하는 이런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면 어려워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표가 없으면 동기를 잃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은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동기를 잃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